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표현하는 그 집합이라는 의미와 좀 달라요. 일단은 집합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는 집합해라 뭐 이럴 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대충 뭐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그런 모임 같은 것도 이제 집합으로 쳐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쁜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집합이란 말이죠. 집합입니다. 어디에서는? 일상 생활에서는. 근데 수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집합으로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에서 좀 집합이라는 단어를 배정을 받고 그 단어를 쓸 수 있으려면 굉장히 딱딱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딱 봐도 딱딱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은 자연수, 수의 모임. 뭐 딱 기준이 명확하죠. 1, 2. 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집합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당연히 뭐 수학에서의 집합이니까 뭐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원소로 오는 경우가 많겠죠. 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숫자가 원소로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린 뭐 그 일반적인 케이스만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오는 경우를 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은연중에 표현을 해버렸지만 이 하나하나의 각각의 개체들을 뭐 개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이제 명하는 명칭이 있죠. 뭐라 그랬지? 원소. 그죠? 원소입니다. 원소. 이 각각의 하나의 성분들을 각각 원소라고 하고,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야 돼요. 수학은 거의 뭐 한 100번 넘게 강조하겠지만 수학은 용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집합이라 하고, 또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이런 각각의 것들을 또 이제 원소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챙겨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거의 다 써져 있는데, 지금 앞처럼 어떤 조건에 대한, 그렇죠? 이 원소들에 대한 조건을 써서 표현한 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일이 그냥 이렇게 원소를 나열해 버리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뭐 어렵지 않죠. 보통 수학이나 과학하면서 우리 이제 용어 볼 때는 항상 뭐 일본에서 유래한 뭐 혹은 좀 극단적인 경우엔 중국에서 온 단어도 있고, 뭐 불란서어도 있고, 프랑스어, 뭐 독일어도 있고, 뭐 그런데 뭐 한자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말이죠. 그냥 조건을 제시했다, 원소를 나열했다, 비교적 쉽기 때문에 잘 까먹지도 않더라고요. 그쵸?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조건제시법을 쓰면서도 조건제시법을 쓸 때 저렇게 그냥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조건제시법이지만 조건제시법을 정확하게 써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요 대괄호 있죠. 제가 대괄호를 잘 못 그립니다. 요 대괄호. 요 대괄호를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를 칩니다. 바. 이렇게 구획을 나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원소나열법으로 쓴다라고 치면은 여기 내가 x를 썼다, 가령 하면은 여기에 올 것들이 이제 x 값들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x를 여기에 모조리 쓰겠다. 근데 내가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조건으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표현한다라고 치면은 x는 3보다 작다. 단 x는 자연수,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이제 조건제시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원소나열법으로 바꿨으면 되느냐. 아, 3보다 작으면서 x는 자연수이려면 1이랑 2밖에 없네. 뭐가? x가. 그지? x의 값들, 얘가 될 수 있는 x의 값들을 여기에 각각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궁극적으로 원소에 해당하는 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대충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가면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집합이 A와 B가 있다라고 쳐요. A는 1, 2, 3을 원소로 하고 있는 애고 B는 1, 2, 3, 4를 원소로 포함하고 있는 애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A는 1, 2, 3, B는 1, 2, 3, 4. 그러면은 B의 집합이 A의 집합을 포함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강의에서 보고, 그런 포함 관계들을 이제 나타낼 때 B가 A를 포함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수체계에서는 이제 만약에 숫자 A가 숫자 B보다 크다면 이렇게 이제 악어인 모양으로 표현을 했었죠. 등호로. 부호죠. 어쨌든 그거를 이제 B가 이렇게 크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합 단위에서는 이쁘게 둥그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포함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3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하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악어입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둥글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둥근 표현은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예요. 오케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런 둥근 표현을 씁니다. 이미 써버렸죠. 그럼 이제 집합과 원소와에는 어떤 걸 쓸 거냐, 중간에 라인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라는 집합은 3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B는 4를 포함하고 있죠. B는 4를 포함하고 있고, A는 4를 포함하나요? A는 4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됐죠? 요 정도 하면은 집합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얼추 다 한 것 같아요. 됐죠?